에이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가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방식도, 집값이 움직이는 방식도, 내 월급이 불안해지는 방식도 다 그때의 상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때처럼 지금도 누군가는 땀 흘려 버티는데 자산이 무너지고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 조용히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차트 열었다가 바로 닫는 분 많으시죠?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고 빠질 때는 내가 바보 같고 하루에도 감정이 몇 번씩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사람을 흔들어 놓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흔들릴 때마다 손이 먼저 나가면 결국 돈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IMF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그때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부의 이동, 돈의 흐름, 환율과 금리와 공포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구조를 오늘의 QLD, TQQQ 투자에 그대로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뉴스가 다르게 들리고 폭락이 다르게 보이고 눌림목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IMF 때 어떤 상황에 있으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였습니다. 기억나는 건 아나바다 운동,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던 겁니다. 어른들 표정이 바뀌고 동네에서 장사하던 가게가 사라지고 누군가는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집 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취업 전선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의 공기가 아직도 몸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체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다녔던 회사 대표님이 IMF 당시 주식 투자로 자산을 크게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만원씩 자산이 늘었다는 말을 그냥 허세로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분 통장에 월 2천만원씩 따박따박 찍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제가 더 기뻐해드렸을 텐데 인성이 별로여서 더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그 얄미움이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 순서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은 사람 순서대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한번 생각이 바뀌셔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힘들지? 이 질문을 내 성격이나 능력에서만 찾으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글로벌 환경이 바뀌면 개인의 운명도 같이 흔들립니다. IMF는 그걸 가장 잔인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나라가 갚아야 할 외채는 엄청났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달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욕했습니다. 지지율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 분노만으로는 절반만 본 겁니다. 진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그리고 그 배후의 환율과 자본 흐름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당시 중국은 수출로 성장하려고 했고 1994년에 환율을 크게 조정해서 위안화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물건이 갑자기 싸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디가 맞을까요? 중국과 가격으로 경쟁하던 동남아 국가들이 맞습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달러가 덜 들어옵니다. 달러가 덜 들어오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태국이 그랬습니다. 태국은 바트화를 달러에 고정해놓고 성장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은행은 대출을 늘리고 기업은 설비를 늘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빚으로 커진 성장입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동안에는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방어전입니다. 환율을 방어하려고 달러를 쓰면 쓸수록 달러는 더 줄고 공격자는 더 확신을 갖습니다. 결국 헤지펀드가 달려듭니다. 약한 고리를 찾아서 거기부터 부수입니다. 태국은 1997년 7월 2일 고정환율제를 포기했고 바트화는 급락했고 위기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저런 건 태국 이야기지, 한국은 펀더멘탈이 강했잖아, 이렇게요. 당시 한국도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펀더멘탈 튼튼하다. 그런데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는 방패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결국 현금 흐름, 만기, 달러, 이 네 가지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당시 종금사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싼 돈을 빌려와 국내에 비싸게 빌려주는 구조가 커졌습니다. 문제는 만기였습니다. 짧게 빌리고 길게 빌려주는 구조, 이게 터지면 정말 빨리 터집니다. 해외에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이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이었고 만기가 오면 연장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이 오면 연장이 끊깁니다.
그 순간부터는 유동성 위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변수도 겹쳤습니다. 당시 일본은 엔화 흐름과 내부 충격으로 자금이 움직였고 일본 금융기관들은 자기 자본 비율 압박을 받으면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회수하면 누가 먼저 맞을까요? 만기가 짧은 쪽이 먼저 맞습니다. 한국종금사가 먼저 맞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종금사에서 돈을 빌려 쓰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기업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빚으로 확장하던 기업들은 돈줄이 끊기는 순간 쓰러집니다. 그 뒤는 여러분이 아는 장면입니다. 해외 자금이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하고 한 달러당 800원대에서 1960원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원화 기준으로 사실상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업도 가게도 심지어 나라 전체도 숨이 막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QLD, TQQQ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너무 많습니다. IMF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달러가 마르면 다 무너진다. 그리고 한번 공포가 시작되면 약한 고리부터 순서대로 깨진다. 이걸 투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달러가 마르는 시기,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 공포가 확산되는 시기에 약한 고리가 되기 쉽습니다. QLD, TQQQ는 강력한 도구지만 도구는 손에 쥔 사람의 원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원칙이 없으면 도구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원칙이 있으면 도구가 사람을 살립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대략 2배로 추종하려고 설계된 상품이고 TQQQ는 대략 3배로 추종하려고 설계된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대략입니다. 매일의 변동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체감 수익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모르면 당하고 구조를 알면 이용합니다. 그럼 왜 하필 나스닥이냐? 왜 하필 QLD, TQQQ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국에서 평생 일만 열심히 해서 자산이 불어난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이미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은 한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는 것 같고 은행 이자는 마음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생산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이 몰린 곳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모이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결국 수익률을 만듭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크게 다칩니다. 나스닥이 좋대. 그래서 레버리지로 빨리 가자.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조정 한 번에 멘탈이 찢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공포를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IMF 구조를 이용해서 레버리지의 공포를 통제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사람의 심리,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원칙을 가지는 순간부터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방향이 아니라 구간으로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일 오를까, 다음 달 오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IMF에서 배운 게 뭡니까? 위기는 예고가 없고 방향 예측은 사람을 망칩니다. 대신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비싸면 적게, 싸면 많이, 더 싸지면 더 많이, 이런 식으로요. 이걸 분할 매수라고 부르죠. 분할 매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내 손이 공포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둘째, 기준을 내 감정이 아니라 원래의 지표에 두셔야 합니다. TQQQ 차트를 계속 보면 어지럽습니다. 3배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QQQ 같은 현물 지표에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한 기준을 하나 정해두는 겁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1차, 더 내려오면 2차, 더 내려오면 3차. 반대로 올라가서 이전 고점 근처가 오면 일부를 현금화. 이런 단순한 규칙이 실제로 사람을 살립니다. 복잡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결국 감정이 이깁니다. 셋째, 욕심을 제일 먼저 제한하셔야 합니다. IMF 때 망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빚으로 확장했습니다. 만기가 짧은 돈으로 버텼습니다. 시장이 한번 돌아서니 끝이었습니다. 개인 투자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하면서 대출까지 끼고 한 번에 크게 먹으려 하면 작은 파도에도 배가 뒤집힙니다. 레버리지는 원래도 흔들립니다. 거기에 빚까지 얹으면 그 흔들림이 곧 생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도 나쁜 결과로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QLD,
TQQQ를 들고 갈 때의 현실적인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멋있게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장기 투자는 결국 일상에서 지키는 규칙의 합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행 가능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선 비중입니다. 이걸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중이 곧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못 자면 장기 투자가 안 됩니다. QLD, TQQQ를 자산 전체에 꽉 채우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나스닥에 종속됩니다. 내 가족의 주말도, 내 건강도, 내 기분도 전부 지수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날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내 인생을 걸지 않는 선에서만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오래 가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다음은 매수 방식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한 번에 흔들립니다. 나눠 들어가면 흔들려도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간격으로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월급날마다 일정 금액 혹은 주 단위로 나눠서. 이 방식은 재미는 없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IMF 이후에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언제 하느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 하는데 막상 떨어지면 손이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뉴스가 가장 무섭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마음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조건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QQ가 단기 추세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더 크게 꺾이면 분할 매수, 이런 식입니다. 조건이 단순할수록 실행이 됩니다. 이제 매도입니다. 레버리지에서 매도는 선택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크게 오를 때 인생이 바뀌는 듯한 착각을 주고 그 착각이 다시 무리한 비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오래 하실수록 일부 현금화를 습관처럼 넣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은 역시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 혹은 일정 수익 구간에 도달하면 일부를 덜어내고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 현금은 다음 하락 구간에서 다시 투입합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IMF 때 달러가 마르는 순간 모두가 무너졌던 것처럼 투자에서도 현금이 마르는 순간 사람이 무너집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립니다. 생존 확률이 올라가면 장기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인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합니다. 인내로 버티면 어느 날 터집니다. 시스템으로 버티면 흔들려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작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규칙에 맞는가? 지금 내가 불안해서 누르는 버튼인가? 아니면 규칙이라서 누르는 버튼인가? 이 질문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그럼 이런 반응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도 QLD, TQQQ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조용한 위험을 맞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도 물가가 돈의 힘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겁니다. 자동차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제한속도, 차간거리,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목적지에 갑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 분할 매수, 기준, 지표, 일부 현금화. 이 네 가지가 안전벨트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이 질문은 사실 내가 지금 놓칠까봐 두렵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배운 게 있죠. 놓치는 공포가 가장 비싼 가격을 만들고 망하는 공포가 가장 싼 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가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지금이 고점일 때 끝입니다. 나눠 들어가면 지금이 고점이어도 생존합니다. 생존하면 다음 기회가 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때 내 현금과 내 멘탈이 살아있느냐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합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45세 이후의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 방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큰 수익 한 번이 아니라 큰 실수 한 번을 피하는 것. 큰 실수를 피하면 수익은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복리는 천천히 오지만 한 번 붙으면 무섭게 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IMF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회사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흔들리면 개인의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자산은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물론 자산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하는 자산이 결국 살아남아 왔습니다. 특히 혁신이 일어나는 곳은 더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LD, TQQQ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밤마다 차트 보느라 건강 망가지고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하루의 기분이 캔들 하나에 휘둘리면 그 돈은 결국 독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루틴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보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행동은 규칙으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중심을 투자에 두지 마십시오. 투자로 삶을 지키셔야지 투자 때문에 삶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단순한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의 상처가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꿨고 기업의 돈 쓰는 방식이 바뀌었고 은행의 대출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저성장,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같은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과거가 끝난 게 아니라 과거가 지금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똑같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면 지금의 공포가 패턴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금리와 유동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그 연결이 보이면 QLD, TQQQ 같은 도구가 덜 무섭습니다. 덜 무서우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손이 덜 흔들리면 시장에 오래 남습니다. 시장에 오래 남는 사람이 결국 가져갑니다. 오늘 영상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위기는 늘 옵니다. 다만 그 위기에서 누가 울고 누가 줍줍하고 누가 인생이 바뀌는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의 흐름을 보는 눈, 그리고 흔들릴 때 지키는 원칙입니다. QLD, TQQQ는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칙 있는 사람에게만 빠른 길이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가장 빠른 길로 무너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QQQ 차트에서 어떤 구간을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을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일부 현금화를 할지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게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본인에게 딱 하나만 약속해보세요. 다음 하락장에서 감정으로 누르지 않고 규칙으로 누르겠다고요. 그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